네, 오늘의 경제 아디씨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70%이나 뭘 이렇게 많이 깎아준다는 뜻이죠? 바로 개별 소비세입니다. 예.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정부가 2월 이 민생 안정 코로나19 관련 특단 대책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네. 확 다가왔던 것이 이 개별 소비세 70% 인하였습니다. 네. 이 개별 소비세라는 게 이제 사치성 물품을 구발할 때 네. 특별히 더 소비세, 세금을 더 붙이는 이제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현재 5%의 개별 소비세를 붙이게 되는데 예. 이 5%의 70% 그러니까 57에 35 하면 3.5%를 깎아주니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1.5%만 내면 되게끔 아마도 이제 소비 장려 차원에서 이 개별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게 될 겁니다. 네. 저 수치로 보면 딱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새 차 그러면 얼마나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70%니까 얼마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1.5%까지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개별 소비세 자체로 최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살 때 보면은 100만 원에 이제 개소세에 얼마에서 교육세가 붙고요. 예. 전체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 따져서 5천만 원,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이상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143만 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루는 쌍용 자동차를 들었는데 저 차가 한 4,500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예. 최대치를 받게 되고 한국 GM의 트레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111만 원, 네. 그리고 르노 SM6가 한 92만 원, 93만 원 정도를 금액적으로 받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노후 경유차 이미 그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 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복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 좀 이거 뭐야? 개소세도 70% 인하고 이번에 또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건가 하는데요. 네. 중국은 둘 다, 즉 뭐 더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10년 이상 노후차를 바꿀 경우에 신차 5천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 노후 경유차를 바꿀 때 받는 게 네. 이제 143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번에 또 143만 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대치가 286만 원. 네. 즉, 그 노후차 바꾸실 분들 노후 경유차를 이번에 바꾸시면은 이제 최대 286만 원의 할인 혜택을 5천만 원 이상인 차값이죠. 경우를 대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 네. 지금 원래 우리가 지갑을 닫게 되면 이제 뭐 여행비 줄이고요. 네. 외식비 줄이고 뭐 숙박 이 정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19의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TV라든가 냉장고를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는 여기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는 이런 특단의 대책, 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겁니다. 네. 얼마나 지금 주머니를 꽉 닫아버린 거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좀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액. 보통 우리가 월별 카드 전업사라고 하죠. 한 8곳에. 네. 여러분들 다 들고 있는 겁니다. 네네. 50조 원씩 우리가 씁니다. 예. 근데 2월에 보면 지금 거의 28조. 아마 저 2월 말까지 해서 계산해서 보면 지금 반토막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일선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 70% 깎였다라는 게 네. 거의 얼추 비슷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50% 깎였고 지금 나머지 소비도 온라인 생필품으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선 아마 우리 가게에서는 거의 매출이 70%, 80% 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저런 소비에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혜택이 좀 경기 활력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지 마세요? 어딜 오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들죠. 폭락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소국 수요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매물이 나올 경우에 아마 집 보러 가겠다라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사장님 너무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집주인들이 여기 코로나19 포비아 때문에 집 보러 오지 말아라. 네.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아예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네.
거래 절벽 자체에서 더 힘든 이제 예. 그런 상황이 되는 이거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집 구하는 사람들의 집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집이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는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작년 12월 16, 이 12.16 대책 이후에 거래는 크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에는 아직 큰 변동은 없지만 거래량은 확연하게 지금 폭감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입니다. 지금 표에 나오는 것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통 우리가 이제 10,000건 이상 되면 좋다. 15,000건 넘으면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작년 이제 10월에 10,000건을 넘어서면서 부랴부랴 12.16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2월에는 3,000건,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고, 만약에 최종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글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별 한 2,000건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네. 실은 이 부동산도 거래가 줄면 가격도 결과적으로는 네.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급매물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네네. 향후 3, 4월에 부동산 시장 가격도 이 코로나19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가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서울 전 지역이 그러면 다 가격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9억 이상, 특히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 절벽으로 이제 완전히 멈춤인데 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네. 우리가 그동안 풍선 효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9억 이하 되는 곳들, 아, 예, 예. 강북 쪽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와 가격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강남과 확연하게 비교해서 좀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예. 아마 지금 이제 9억 이하 같은 경우가 대출이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풍선 효과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 통계도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지역사회 감염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이 지역사회 감염 이후로 거래와 저 가격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오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전셋값은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좀 걱정이죠. 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2.16 대책 이후로 매매가 힘들어지면서 네네. 전세 대출도 힘들어지고요. 전세에 눌러 앉으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예. 여기에 학군 수요까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수요가 높아지는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세입자나 임대인 모두 그냥 2년 더 하자라고 하니까 네네. 전세도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잠깐 표를 봤지만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164. 이게 거의 2016년 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값 높았을 때 수준까지 지금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 전세값이 들썩이는 것은 이제 당장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가 미친 우리 경제에 영향 살펴봤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